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공매도 카르텔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죽을 운명입니다. 지금 지금 공매도 카르텔이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맞아요. 과거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왔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여의도 일대를 이제 공매도 카르텔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공매도에서 이제 불법 같은 부분들이 횡행해도 오히려 다 뒤를 봐주고 이제 그 공매도 애들이 이기기 위해 갖고 오히려 이제 저를 이제 공격하고 이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한번 방문하고 방문을 한 거예요? 예, 와. 무려 12년 만입니다. 11월 10일 공매도 이제 금지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이제 집권 여당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당국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격 그다음에 이제 금융 카르텔에서 공매도 카르텔에서 이제 애들 풀어갖고 이제 언론들 활용해서 이제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금 이제 하고 있냐면 금감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구나. 무려 12년 만입니다. 12년 만. 와. 예.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사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뒤에 기사 나오지만 12년 전에 방문했던 거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거고요. 네. 그때는 뭐 때문에 방문했냐 하면 그때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어요.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데 부동산 경기가 이제 불황에 빠지면서 이제 PF 대출 부실이 그때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갖고 저축은행들이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고 그러면서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그 무렵이었거든요. 네. 그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금융감독원 안에 저축은행하고 결탁을 해서 이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게 12년 전이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은 일단 이제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목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독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 이거는 상당히 작은 거고요. 공매도하고 관련. 예. 직접 격려차 방문한 거예요. 갑자기 일정이 잡힌 겁니다. 여기 보면 이복형 금감원장이 세종시 하나손해보험과 지역사회공헌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금감원 방문으로 전날 급하게 협약식 일정을 취소했다. 하루 전에 통보하고 내가 금감원 가서 니한테 이복현이 너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예. 그렇게 해서 방문한 겁니다. 지금 이게 네. 정권 차원의 일로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 애들이 지금 깜짝깜짝 되는 거는
정부하고 지금 한판 싸우자는 거예요. 진짜 사자를 아 건드리는 그래 이거라니까 사자의 코트를 지금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안 넘어갈 겁니다. 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12년 만에 간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방문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한 번 방문했는데 그것도 격려하러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질책하러 간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격려하러 12년 만에 간 거잖아요. 뒤에 저 이복현 원장 그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복잡 미묘한 얼굴 네. 한번 보십시오. 아 잘해야 되겠다. 아우 대통령이 지켜봐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표정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공매도가 하도 예. 그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1,200만에 그것과 연관돼서 1,470만 명, 1,470. 예, 뭐 1,500만 명이라고도 하고 뭐 1,700만 명 하더라고요. 많은 네. 게 좋은 거니까 1,700만 명 하겠습니다. 1,700만 명 그분들의 개인 어떻게 투자자들. 보면 그럽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염원이 지금 있는 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12년 전에는 질책자 방문했었고 지금 동료차 방문하는 거고요. 공매도 선진하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네. 대통령이 함부로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급박하게 일정을 만들어 갖고 금감원을 방문했다는 건 이거 되게 심각한, 되게 이제 큰 건이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겁대가리 없이 지금 아직도 극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와. 예, 이게 11월 5일날 이제 조선비즈 기사를 한번 보면 오늘 오후에 비공개 고의 당정 공매도 제한 등록이 11월 5일 일요일이 이날이 6시에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는 발표한 거고요. 그날 1시쯤에 그러니까 한 2시, 3시 뭐 그 정도 오후에 만났다는 겁니다. 만난 사람 한번 보면 어디서 만나냐 하면 종로구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만났고요. 참석자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 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참석자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제일 핵심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결정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금융당국하고 뭐 윤한웅 의원하고 둘이서 뭐 의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자. 저거 돌파한 거 누가 역할이죠?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봉자. 내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 공매도가 사례가 적발된 게 있으니까 일단 명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이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유권자들이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정치적 문제로 제가 비화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뒤에서 사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분들 부르셨잖아요. 같이 만나자고 예. 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했는데 잔고 늘었다. 시장 조성상 논란 속 쇼트 커버링 효과 글쎄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니네들이 공매도 금지하고 해봐. 우리는 다 이 새끼리 있고 다른 이제 그 불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너네가 함부로 안 될 걸 이런 느낌의 기사잖아요. 기분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이제 대통령하고 반대편에 있는 한겨레에서 기사가 11월 11일 기사가 공매도 금지는 주가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다. 공매도 금지의 주가 부양 효과는 일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일일 천하로 지금처럼 끝나버리면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그렇죠. 지금 총선이 잠깐 오른 것 같긴 한데. 예. 그 얘기 뒤에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 원래 기대했었던 이제 총선에 승리해서 이제 그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제 그 끌고 가는 국정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와, 그렇구나. 저렇게 기사로 저렇게 야지 놓고 하면 더 하겠죠. 더 힘을 보여주겠죠.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안 써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쓰게 될 겁니다.
공매도 카르텔 당신네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첫 번째로 공매도 금지하고 제도 개선은 대통령실, 내각, 여당,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서 범정권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겁니다. 판때기가 커진 거고요.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가가 오르면 지금 대통령 덕이 되고 주가가 내리면 대통령 탓이 됐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치는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은 만들면 돼요. 정치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법조차도 당신들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와, 니들이 긴장 바짝 해야지. 긴장 타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네. 예. 지금 이복현 원장이 워딩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워딩이 요새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시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뜻입니다. 보편화된 장이 예, 불법이. 예. 와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는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인해 투자자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크다.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매도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금지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공매도의 가격 발굴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매도라는 건 가격 발굴의 성기능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그 레코드판을 돌리듯이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불법 공매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복현 원장이 딱 찍어갖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줄에 특정 IB 거래는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있다. 이미 파악한 것도 이 정도 수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쭉 얘기는 해외 IB 얘기만 있었고요. 공매도 쪽은 불법 저지르는 해외 IB만 뭐 불법하고 한국의 기관들은 뭐 깨끗한 것처럼 다들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국내 증권사들의 지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네들이 공범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창구 역할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운영되기가 힘든데. 예, 그 얘기입니다. 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파악한 것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니까 이미 너네들 다 우리가 불법한 거 다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서 발본색원 하겠다는 지금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였나요?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그 공매도 애들하고 늘 하듯이 결탁해갖고 막 이렇게 뭐 졸속한 공매도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뭐 그 다음에 총선만 끝나면 다시 흐지부지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막 언론풀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은 공매도 탓하지 마라. 예.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하고 공매도의 순기능 얘기하고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들어갔는데 그 따지고 들어간 사람이 이복현 원장이라는 예. 엄청난 그 예. 금융 쪽에서는 이제 최고의 위에 있는 예, 사람이고 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의도 저승사자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와. 너희들 다 뒤졌습니다. 와, 그렇구나. 첫 번째로 공매도가 심각하다. 추가 적발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자꾸 얘기가 졸속해서 했냐. 이거 졸속한 게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센 거를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겁니다. 더 경악할 거. 이제 HSBC하고 BNP 파리바가 했던 그런 피라미 같은 거 말고 정말 핵심적인 어마어마한 건들이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작가님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이렇게 내가 다 유도한 거잖아. 이렇게 내가 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와. 그래서 그 이런 불법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의심 말씀 언제든 잡으실 수 있고 이런 얘기 계속 그동안 뭐 선대인 팀에 이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의 가격 조작에 대해서 재언급했습니다. 그 동안은 공매도는 가격 발굴 기능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거품을 꺼뜨리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 공매도가 가격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의 역할, 신한증권이나 한투증권 같은 이런 애들이 사실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들이 되게 많은데 다들 손반방에 쳐버렸고 심지어는 그 회사들 이름을 계속 숨기려고
금융당국에서 노력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뭐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주현 위원장도 불과 지난주만 해도 되게 미온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위원장도 지금 말이 완전 바뀝니다. 예. 윤한홍 위원장이 윤한홍 의원 이분이 이제 윤핵관 핵심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실세 의원입니다. 그냥 의원이 아니고. 그렇구나. 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지셔야지. 잘 모르시더라고. 윤한홍 의원이 핵심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구나. 그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4명이잖아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 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조사해달라고 윤한홍이 얘기하니까 이제 위원장이 금감원에 내가 요청하겠다.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 이게 13일인가까지 조사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잡히겠지 당연히. 니는 잡히겠지 당연히.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여부. 금지를 하려면 뭔가 불법이 있어야 금지할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법이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고 13일 날 조사 발표하고 발표해서 불법이 있으면 그럼 금지시키겠지. 지금 저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금지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조 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이제 누적 대금 6조 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봐봐 공매도 금지시켜도 뭐 똑같잖아 제자리잖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공매도 6조 있는 거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그렇지. 적금은 그전에 쌓였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더 쌓였습니다. 네. 예, 다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법제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 양쪽 다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원래 입법 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입법에 이제 나섰었고요. 김경엽 의원이 이제 5월달에 그 상한기간 담보비를 일어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김경엽 의원이 이제 저를 그때 여의도에 네, 국회에서 이제 그 공매도 토론회 할 때 참석한 게 바로 이제 이 법안 제출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법안을 좀 확대해서 이제 강훈식 의원이 상한기간 담보비 일어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 관련된 형사처벌 강화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김용민 의원,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의무화하고 저것도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저 법은. 예.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국민의힘이 중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밥을 열심히 지었고 이제 밥이 다 하고 이제 1분만 더 지나면 이제 다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잽싸게 지금 숟가락 갖고 와서 막 퍼먹는 거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뜨거우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권은희 의원, 이종배 의원, 윤창현 의원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마산 윤한 의원이 자기 이제 내부 블로그에 11월 5일 올린 걸 한번 보면 국민의 뜻에 화답하는 정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거 반대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졸속해서 처리를 하냐. 그다음에 정략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몰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한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 국민의 요구, 국민의 염원, 국민이 요청하는 거를 들어주는 그게 정치다. 국민의 뜻에 화답하는 그게 정치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 뜻에 화답 안 할 겁니까? 선거가 있으면은 더 국민의 뜻에 더 화답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집권 여당 쪽에서 공매도 관련해 갖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그게 대의명분에도 맞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제 표 얻는 데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뭔가 실적을 거둬야. 그럼요. 그럼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뭐라도 자꾸 내놓고 뭐라도 바뀐 법안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통과시키고 하면은 다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불법 공매도를 자본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사후 처벌을 넘어서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년 만에. 예,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 대통령이 챙기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그렇구나. 과거하고 달라요. 판때기가 확 달라졌다니까요.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다른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통해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매도 일시금지 대책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방향은 잡혀져 있어요. 불법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거라고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꾸 공매도만 금지시키면 어떡하냐, 제도를 바꿔야지, 제도 안 바꿀 거 있던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거 역풍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진짜 다들. 예. 엄청 민감한데. 민감한데 그래 상황이 지금 바뀐 거를 잘 적응하고 해야 잘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 진짜 만약 잘못하면 정권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민심에 진짜 귀를 좀 많이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국민의 뜻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였잖아요. 안 듣고 지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였잖아요. 아니라 바뀌었다고요. 지금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안 그래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공매도를 갖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 서울에서 국힘 지지율이 38, 민주당이 26이 나왔습니다. 역전했어요. 예, 11월 8일 날. 이야. 이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동안 이제 전국 성인 유권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정운영 평가는 37대 57, 그러니까 부정이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권역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인천 경기에서 34% 동률, 야. 서울에서는 38%, 민주당은 26%를 기록했다. 지금 서울에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대승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국민의힘 참패하고 네. 그때는 나온 거 보면 25%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38까지 올라왔다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 보면 최근에 이제 TK 쪽에서 이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되게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 되게 급락한 조사 이제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TK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서울은 오히려 올랐어요. 이야. 이게 지금 수도권 표심에 진짜 공매도 문제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여론조사 경향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세 곳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또는 정체다. 성자의 저주인가 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 지표조사, MBS 등 주요 3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한시중단 같은 의제다. 이야, 그 기사에 그냥 썼네요. 김포시 서울편이 공매도 한시중단. 예. 이 목적으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 목적으로 한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맞는데 그게 옳은 방향이고 그게 표를 그쵸. 얻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공매도 카르텔들이 기존에 하던 것처럼 저렇게 말만 하고 뒤로는 다 봐주겠지. 안 봐준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기사 밑에 예.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을 3% 회복을 제안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3%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계좌가 그렇죠. 월요일에 내가 2억 벌었었거든요. 그 30%씩 다 올라갈 때 2억 벌었다가 화수목금 4일 연속 빠져갖고 1억 5천이 날라갔어요. 네. 2억 주고 1억 5천 뺏어가서 5천만 남은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맞네요. 다시 올려갖고 공매도 막 다 때려잡고 아마 됐고
뭐 얘기하는데 이제 그 뭐죠 그 유동성 뭐 공급자나 시장 이런 거 하면은 시장 질서가 어려워지고 뭐 ETF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이 증권통 3인방이 있어요. 김병욱, 홍성국, 이용우 의원입니다. 네. 예. 그 이제 일단 홍성국 의원부터 말씀드리면 홍성국 의원은 이제 리서치 그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이제 옛날에 대우증권 때부터 유명한 애널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KDB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미래이사 대표이사 사장까지 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증권 유관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직원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은 이제 한투 출신이고요. 한투 출신이고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에 지난 총선에서 이제 증권 쪽 이제 저걸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 세 분이 네. 국정감사할 때 그 처음에 이제 그 김경호 의원 이제 그 공매도 관련돼서 그 법안 내놓은 김경호 의원은 소속이 이게 이런 거는 정무위 소속이거든요. 네. 예, 금감이나 금융 이런 데는 다 정무위 소속이에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은 다 정무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행안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감사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무위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다양한 의원들이 포진돼 있어요. 금융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다룬다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다양한 들어가 있는 게 정무인데 일단 그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 공매도 관련된 법안을 낸 김경호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 아니고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어떻게 거기 분들이 먼저 내신 거예요? 김경호 의원이 이제 보니까 이거는 너무하다, 너무하다. 예, 해서 이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뒤늦게 발맞추신 분이 이제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한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사실은 다 율사 출신들이에요. 법 쪽의 출신들이에요. 그렇구나. 금융 쪽에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석 아닙니까? 못 나선 거예요, 먼저. 이용우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김병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돼 갖고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제가 국정감사 전과장 다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공매도 문제의 폐해성 문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얘기는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금융하고 무관한 증권사 업력이 없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은 이만큼 끌고 온 거거든요. 답을 지어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또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각 직역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직종의 이제 그 전문가 네. 이제 그 직종의 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분이 이제 그런 경우죠. 증권 쪽에 이제 그 티오를 받아서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의사 중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의사 중에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한국 의료 산업의 그 병폐 이제 그 모순 이런 거를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 갖고 원래 활동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보다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의사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맞죠. 이 증권사 세 분이 공매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한 분은 펀드 매니저고 한 분은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하니까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특권 카르텔을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그 공매도 관련돼서 좀 애매한 포지션. 야, 그렇구나. 예.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내세운 경제 해결사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하루 속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네. 아까 경제 성장률 3% 아무 의미 없는 이유가 이것도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민주당 증권 3인방 의원이 공매당 개간 카르텔의 편에 쓸 것인가, 개인 투자자의 편에 쓸 것인가가 지금 아주 중요한 관건이고요. 침묵이 대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최근에 이쪽에서 그 공매도 관련해서 특권 카르텔의 이해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네.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그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교통 정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든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에 맞게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이 공매도 건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의 편에 쓸 것인가 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 선진화하고 제도 개혁하고 하는데 집권 여당하고 같이 박수를 이제 쳐줄 건가, 같이 도와줄 건가, 네. 아니면은 의기장을 나갖고 집권 여당이 이제 공매도 선진화하는 거를 해방을 놓을 건가, 네. 방향을 빨리 정해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 김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이제 강훈식 의원님이나 이제 그 다음에 뭐 김학의 의원님 같은 경우에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세 분은 안 그렇거든요. 네. 방향을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 이제 개혁하는데 힘을 합치겠다라고 해야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이미 선수는 뺏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의석수를 잃는 이런 부분은 득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실점을 최소한도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완전 180도 이렇게 이제 그 반대편에 서게 되면 개인 투자 1,700만 명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심각한 민심 위반, 그렇죠. 예, 표를 받기가 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큰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지지율 실제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은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다들. 네. 정부의 의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러다가 그냥 말고 그냥 총선용으로 에드벌룬만 떼우고 이제 총선 끝나면은 흐지부지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조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건지 아니면은 대대적으로 한판 붙어보든지 대대적으로 붙으면은 이제 그 증권 기관들의 표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총선에 투자를 저기 못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빨리 빠른 결단이 네.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이제 처음에 금감원 갔잖아요. 발령받아서 가서 그 금융위에 금감원에 이제 부원장급 이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늘공입니다. 이제 어공 늘공 하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늘 공무원이 된 사람. 예. 네. 금감원에서 이제 계속 그 처음 취직해서 계속 승진해갖고 부원장까지 간 사람들이 실세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감독은 이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실세급들인데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독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검사다라고 소개했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나는 불의에 거악 불의 이런 거 강하게 이렇게 이제 뭐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짓는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할 때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법조계나 뭐 각종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그때 정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 여당의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을 때도 윤석열 총장이 이복현 부장의 수사 내용에 따라 그런 반대 여론을 정부 여당의 반대 여론을 다 무마시키고 이재용을 기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취지 아래 이재용 기소를 강행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입니다 원래. 나는 이런 분인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감독 원장의 처음부터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사실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일개 검사를 왜 거기다 꽂냐 하는 되게 이제 비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꽂은 거잖아요.
왜 꽂았겠습니까? 드디어 써먹을 때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의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칼날을 이제 와. 칼춤을 출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또 실어주신 힘을 실어주려고 제대로 한번 쳐봐라. 옛날에 네. 네가 삼성 바이오로직 칠 때 내가 검찰총장으로 네 뒷배를 봐준 것처럼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한국 이제 그 공매도 불법 카르텔을 치는데 내가 뒤에서 이제 봐줄 테니까 한번 칼춤을 멋지게 한번 쳐봐라. 거기서 간 거 아닙니까? 와, 소름이네요, 진짜. 그래서 공매도 카르텔 리들은 당나거철이다. 예. 삼성을 때려잡은 사람이 너네 따위야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로는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 문제가 된 거고요.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불법 공매도 세력을 때려잡는데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명분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도 이제 공매도 불법 카르텔한테 불리하고 반대로 이제 2차 전지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그런 장세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롱숏하고 결국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네.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3프로 TV 공포 음습 버티라 단 방향은 전환하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사라. 아, 그래요. 특히 한미 반도체 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개작살 났죠. 반도체 실적이. 한미 반도체가 에코프로보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뉴스 센터장이에요. 고평가 저평가 정도는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거꾸로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공매도 카르텔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고 공매도 카르텔의 포지션이 롱이 반도체고 숏이 2차 전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롱숏으로 보통 다 들어오기 때문에 팔면 반대급부로 현금 나오니까 그 현금을 사게 돼 있어요.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샀다. 네. 특히 HBM.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얘기들 주로 HBM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HBM이나 반도체 장비주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빠질 때 보면은 동일한 날에 이제 쭉 가다가 에코프로 빠지면 한미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보면 목격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이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파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매출 제로 숨기고 상장 파두 한가 의혹 일반만팔에서 이 이사가 시총 1조 넘는 가격에 처음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실적 추정이 들어가잖아요. 실적 추정치 얼마나 했냐? 올해 연간 1,200억 매출 예상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 4분기에 매출이 5,900만 원. 이 보고서가 이 제출한 게 언제냐? 8월이에요. 8월이면 2, 3분기 4, 5, 6 실적 나왔을 때잖아요. 실적 나와서 자기들 2, 4분기에 매출 빵한 거 알았을 텐데 네. 분명히 그렇죠. 국내 매출은 빵이었고 해외 5,900만 원 나간 그게 끝이었는데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거 입 싹 닫고 올해 우리가 1,200억 원 매출하겠다. 라고 아예를 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이게 이거를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가결산한 자료 갖고 들어오라고 보통 얘기해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IPO를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요. 이거 파두도 범죄고 그 다음에 알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범죄고 통과시켜준 한국거래소도 똑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라고요. 이게 3분기 매출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 비해서 늘어서 3억이랍니다. 3억. 5,900만 하다가 3억 했답니다. 그래서 1, 4분기 1에서 3, 4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이래요. 그런데 1,200억 올해 매출한다고 예상하고 주식을 팔았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상장할 수 있었냐? 파도에
선행 투자한 증권사들, 음. PE들, PB들 이런 애들, 뭐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융당국, 그 이제 뭐 증권거래소나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런 실무자들하고 저녁 때 이제 룸방에서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주말에 골프도 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 이거는 완전 IPO를 통해서 자기네들 투자한 거 그거 가져가려고 예, 하는 그런 예, 의도가 예, 너무 예.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오차가 좀 나도 예. 정도권 나야지. 이거 예, 너무 예,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상장시켜 갖고 못 모르고는 개미들한테 때리고 자기들은 돈 빼가고 돈 빼가서 이거 이제 보통 보면은 벤처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시키면 상장할 때 당시 심사약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이 상장해서 벌어들인 팔고 나가서 엑시트한 현금의 금액의 수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한 1,000억 정도 투자한 회사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더블 쳐서 2,000억이 팔았다. 그럼 1,000억 남잖아요. 1,000억 20, 200억 갖고 가는 겁니다. 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갖고 가니까 그 200억 중에서 저기 저 뭐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나 이제 이거 담당하는 사람한테 1, 2억 못 질러주겠습니까? 황금 골프제 못 사주겠습니까? 발렌타인 30년산 안 사주겠습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사해갖고 대대적으로 조져야 됩니다. 진짜 믿기 힘든 결과네요. 예, 이게 반도체롱 그다음에 2차 이제 숏했던 기관들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이런 것도 같이 테마로 해서 이게 상장이 된 겁니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 한국 증시 떠나야 되나 막 이 정도 감정이 드는 내용인데요. AI 혁명 이제 얘기합니다. 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챗 GPT부터 해서 이제 붐이 불었던 게 HBM 붐이 불었던 게 결국 이제 AI 혁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AI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게 챗 GPT의 지금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챗 GPT가 막 지금 얘기하듯이 매년 100% 200% 막 성장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HBM 팔릴 거 아닙니까? 이 엔비디아 칩이 팔리고 HBM 팔리고 HBM 장비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5월 달에 18억 명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6, 7, 8 감소해서 8월 달에는 18억 명 하던 게 14억 명으로 4억 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네. 챗 GPT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옛날에 써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번 하다 그냥 예. 다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다들 이제 호기심으로 몇 번 해보다가 거짓말하네 이래갖고 다들 안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챗 GPT 쓰는 놈 누가 있습니까? 네이버에 클로버 그 저기 뭐 클로버 하이퍼 X. 클로버 X 그거 막 쳐 띄우고 지랄하더만 지금 그거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안 되는데 뭐 이거 전방 산업이 열려야지 그 다음에 HBM도 팔리고 HBM 만드는 장비도 팔리는 거지. 전방 산업이 지금 줄어드는데 고속성이 그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또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는 2016년부터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자율주행을 이제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선보이기는 개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도 못 돌아다닌다고 지금 퇴출됐네요. 퇴출됐습니다. GM이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상용 로보택시 면허를 허가해 줬는데 이제 GM 크루즈한테 한 3개월 해보니까 개판이라 사람 막 치고 막 이래. 그렇구나. 그래서 퇴출됐습니다. 안 됩니다. 자율주행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좀 그런 줄 알아. 좀 자꾸 빡빡 우기지 말고 도조가 백날 돌려갖고 데이터 백날 천날 수천억 수조원 수집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됐으면은 2019년 2020년 벌써 됐지. 아직도 그거 하고 있겠냐고. 얘 자율주행 얘기 나온 게 2016년 2017년이잖아요. 지금 벌써 6년 7년째 됐는데 6년 7년 동안에 아무리 이렇게 기별이 없고 하는 것마다 족족 이렇게 실패하고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격 반도체 업황에서 이제 실제 필드에서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해 줄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회원님들께 공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한 후배와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던 중 요즘 반도체 업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후배는 잘 나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개발 및 생산 총괄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잖아요. 그 후배 말이 내년도 반도체 장비 발주 계획이 0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심각한데 내년 업황은 거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60%인데 내년은 더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6배 올랐다고요. 다를 그래요 지금 반도체 장비가. 미친 겁니다 이거는. 박 이사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네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플랜 B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전환한다. 제 후배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하냐? 내가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였어요. 내가 반도체가 업황이 불황이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을 줄이면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는 수준은 빵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라인을 중소리에 장비가 들어가지 라인을 줄이는데 장비가 들어가겠냐고 당연히 안 산다니까요 지금. 네. 감산 들어간 거 올해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산이 시작된 겁니다. 네. 감산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그다음에 충분히 이익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거 다시 공장을 돌리고 그 이후에 더 매출이 더 발생해서 신규 라인이 필요하면 그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24년 없어요 반도체 장비 발주는. 25년 돼야지 다시 조금씩 생긴다고요. 그런데 23년에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6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테마주로. 네. 이게 가격 조작 기능입니다. 공매도 카르텔의 가격 조작 행위라고요. 이걸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미 반도체는 거품이다. 조심해라. 거품이다. 조심해라. 물론 거품이라도 주가 46,000원 사는 게 66,000원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 얘기 한 건 아니니까. 주가를 내가 맞추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거는 거품이 분명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안 된다. 장기적인 네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 팔아서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이런 주식 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3년치를 말씀드린 네. 거고 그대로 안 간 걸 수는 있죠. 애들이 삐져가지고 그 이제 공매도 롱숏한 애들이 삐져가지고 이 새끼가 우리 지금 작전하는데 방해해.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 주가는 더 올렸을 수는 있고 네. 그 반대급부로 에코프로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봐야 당난 거철이고 그래봐야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포지션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복현 원장님의 이제 의지에 네. 180도 판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빨리 팔아갖고 2차전지 사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 왜곡해서 싸게 만들어 놓은 2차전지 사야 되고 비싸게 만들어 놓은 택도 안 되게 비싸게 만들어 놓은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잽싸게 빨리 팔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네. 사실은 다 사소한 거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네. 2차전지 주가 올리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싸워도 어차피 3년 지나면 제자리 차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막 에코프로 BM 뭐 계속 안 좋게 하고 공매도 치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네. 그때 오히려 저는 샀어요. 네. 사서 올해 대박 난 거고. 그렇구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찍어 누르는 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찍어 누르는 거 끝나면 진짜 용수질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뭐 6개월 1년 동안 이제 막 그 한이 설에 있던 이게 이제 한 방에 다 복구됩니다. 한두 달 만에.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아직도 이제 반도체 이런데 이제 그 3% 이런 거 게임에 빠져갖고 IT의 신 이런 애들 게임에 빠져갖고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가 있는 이런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이제 2차 전지로 돌아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상이 좋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전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이 복잡하구나.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너무 복잡한데. 예. 전쟁을 하면 너희들이 전쟁 그러면 나도 전쟁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고 그거는 대응 대 대응의 차원이고 하지만 투자를 그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좀 되게 놀라운 게 예. 그 작가님께서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저도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예. 균형을 이렇게 그냥 가면서 듣게 되잖아요. 음, 음,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뭐 이복형 금감원장님이나 뭐 대통령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는 무게추가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 같거든요. 예.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한 거라고. 야, 이거를 이기는 그걸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쉽게 납득이 국민들께서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바이든을 섭외하지 않는 이상. 그럼 작가님 끝으로 예.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거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제 회사를 믿고 내가 밸류에이션 제대로 해서 이제 갖고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이 지식의 이 체계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그 마바라들의 그 거짓말 이런 이제 그 현혹되는 말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좀 체계를 갖추시는데 일단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동안 이제 유료 강좌를 이제 쭉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 보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자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올려주고 하면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강하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 기획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한국의 증권 문화 이제 여의도 금융이 그만큼 더 이제 선진화되는 거기도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거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도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니까 좀 꼭 좀 이제 가입하셔 갖고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반복 청취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에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